짜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오늘은 뭐야? 기압과 바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기압이 뭐야? 혹시 기압 알아? 기압? 기압. 기압 알아? 기체의 압력. 기체가 누르는 그런 힘의 크기 값을 기압이라 그래. 그 다른 말로 할까? 공기가 누르는 힘의 값을 기압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 기압 어마무시하게 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기압 알아 몰라? 느껴 못 느껴?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데 너희들 몸이 느끼기는 좀 힘든데 이런 거잖아. 됐니? 여기서 신문은 내가 이렇게 들면 잘 안 올라와. 왜 그래? 공기가 누르는 뭐가 있어서 그래?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봐. 뭐 기압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해? 모든 방향에 다 작용하는 거야, 기압은. 그러니까 옆에서도 누르고 위에서도 누르고 아래에서도 누르는 거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우리 뭐라 그래? 기압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은 기압을 느낄 수는 있어. 어디서 느껴봤어? 너희들 형편이 좀 어려워서 못 느껴봤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형편이 좋잖아. 됐니? 그래서 너희들 형편이 어려워서 비행기 같은 거 안 타봤지? 괜찮아. 뭐 그 정도 안 타면 됐니? 자, 봐. 우리가 됐니? 잠깐 귀를 그려 보려고 그래. 귀. 됐니? 지사한 놈들. 이렇게 귀. 됐어? 그럼 귀가 있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걸 귀 바퀴라 그래. 됐니? 그러면 이 귀 바퀴 안으로 뭐 있어? 공기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요 안에 우리 뭐가 있어? 뇌라는 게 있어. 다음에 배워. 그런데 요 안은 이제 중인데 요 안이 뭐가 돼야 돼? 빈 공간이란 말이야. 이 안이 빈 공간이야.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누가 돼야 돼? 고막이야. 이게 고막인 거야. 이렇게 고막. 됐어요? 그러면 이 고막은 밖에 공기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누르는 힘을 뭐라 그래? 이게 기압이 되는 거야. 기압. 그러면 이 안에 빈 공간에도 뭐가 있어?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 이 안에.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공기가 있는데 요 공기는 어떻게 들어다녀? 우리 기도랑 연결되어 있어. 알겠니? 옛날엔 유스타키오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른 말로 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기도랑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공기의 압력하고 밖에 있는 기압하고 어때야 되겠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고막은 그냥 기압이 같으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야. 평상시에는.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어디 들어가면? 그렇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잘 봐. 우리는 기압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 대기권이 약 1000km 정도 된단 말이야. 우리 그렇게 배웠어. 그럼 이 누르는 힘이 이렇게 굉장히 컸는데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공기가 누르는 힘이. 내가 이렇게 가면. 그렇지. 높이가 얼마 안 되겠지. 공기의 양이 얼마 없어. 그럼 여기 올라가면 기압이 크겠어? 작겠어? 작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 기압이 작고 그렇지. 안속 공기 여기 중이라 그러는데 귀 속의 압력이 더 크니까 이 공기가 이렇게 해서 고막을 바깥쪽으로 미는 거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모는 거야. 공기가. 그러니까 귀가 맹맹하는 거야. 멍하고 목이 막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심하면 찢어져 버리는 거야. 저게. 알겠어? 그래서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야 돼? 귀가 멍멍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여기서 얘가 기도랑 연결돼 있으니까 기도를 여는 거야. 그렇지. 기도를 여는 방법으로 하품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품하듯이. 또는 침을 삼키는 순간 식도가 열리면서 기도도 같이 열릴 수 있어. 그럼 기도가 열린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 기압이 커지니까 이 공기가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이렇게 기압을 느낄 수는 있는 거야. 다른 데서는 느끼기가 조금 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높은 데 갈 때, 아빠 차 타고 가봤지? 높은 산 위에 가도, 저 대관령 꼭대기 같은 데 올라가 보면 귀가 멍멍하기도 한단 말이야. 왜? 산 꼭대기 올라가도 기압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압이 뭐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기압. 됐니? 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야. 그러니까 기압은 언제 있는 거야? 공기가 있는 곳엔 다 있는 거란 말이야.
다만 그 공기의 양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서 조금씩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됐어요? 기압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기압이 없을 수는 없는 거야. 느끼는 건 고막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나머지는 뭐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야. 현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아이고. 됐어요? 현상으로 이런 거. 종이컵에 물을 담고 종이를 덮어 거꾸로 뒤집어도 물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물이 안 떨어지겠어? 됐니? 종이컵으로 종이를 뒤집어 놨지. 그러면 이 물이 떨어지려고 하겠지. 중력 받아서. 근데 바깥쪽에 있는 공기가 누구를? 종이를 위로 밀어버린단 말이야. 기압이야. 그러니까 기압을 위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아래에서 위로도 작용한단 말이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인 거죠. 뭐 이런 거 당연하죠.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뚜껑을 닫아서 플라스틱 병을 얼음에다 넣으면 사방으로 찌그러진다. 무슨 말일까? 이거 되게 재밌어.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안에 압력이 작아져. 그래. 어떤 원리로 작아지는 거야? 어디 갔어? 왜 얘가 없어지잖아. 야! 잠깐만. 왜 이래? 야! 왜 얘가 나와? 왜 얘가 나오지? 어이씨! 아니, 저게 나와야 되는데, 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야? 야? 얘 뭐야? 화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내면 안 돼. 사람이 화를 나거나 그러지 않나? 그지? 우리는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안아요. 됐다. 왜 그런 거지? 참나 환장하겠네 진짜. 얘가 좀 센스가 없어. 노 센스라고. 다시 갑시다. 그죠. 물평. 나 봐봐. 이런 거 삶에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단 말이야. 이게 플라스틱 병이야.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병이야. 이렇게. 플라스틱 병이야. 그리고 물을 조금만 담아놨다고. 따뜻한 물이면 더 좋겠지. 그럼 따뜻한 물을 담아놓으면 이 따뜻한 물이 뭐가 바뀌어? 수증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수증기가 돼서 쭉 증발하겠지. 그럼 여기 수증기가 가득 차는 거야. 됐어? 뭐가 가득 찬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야. 수증기가 가득 찼지?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 됐어요? 그럼 이 안에 몇 기압이야? 뭐 몇 기압이야? 밖에하고 안에하고 기압이 똑같겠지? 됐네?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얘를 찬물에다가 어때? 싹 집어넣어 버리거나 찬물을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버리겠어? 그렇지. 수증기가 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럼 수증기는 기체지. 기체가 물로 바뀌어서 액체가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 기체가 없어지는 거잖아. 짠! 기체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 기압이 갑자기 어떻게 돼야 돼? 낮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밖에 기압이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얘가 확 하고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되게 재밌는 실험이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내보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저것도 본 적이 있어. 선생님 유튜브에서 그 외국인 대학 교수님 있었어. 어떤 외국인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생수통 있지. 생수통 굉장히 큰 거. 굉장히 생수통 큰 거 있잖아. 플라스틱.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 교수님 되게 재밌으시던데. 그거 되게 유명하신 모양이야. 그럼 여기다가 지금 가스를 쫙 주입하는 거야. 가스. GH4 같은 거. 그럼 이 안에 기체인 뭐가 들어있어? 메테인 가스가 잔뜩 들어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험실에서 갑자기
성냥을 하나 싹 집어넣었어. 그럼 얘가 어때요? 불이 확 붙어버리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손으로 딱 막은 거야. 그렇지. 순간적으로는 뜨거울 수 있지만 뭐야, 금방 꺼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던 기체가 다 타버리잖아.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겠지만 부피 훨씬 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 이 생수통이 어떻게 해? 확 찌그러져 버리는 거야. 알겠니? 왜? 밖에 압력이 안에 압력보다 어떻게 되겠어? 높으니까 이 기체가 사라지면.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 됐니? 그래. 우리 태희 저 물병 있는데 물 다 먹고 내가 여기 있는 공기를 때 툭 들여 마셔버리면 그 물병이 쪽 짜그러드는 거지. 왜 쪼그라드는 거야? 저 물병 속에 있는 기체를 내가 들여 마셔버렸으니까 저 물병 속에 기압이 작아지는 거지. 그럼 대기압이 더 크니까 더 쪽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기압은 있는가 없는 거야? 엄청나게 있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있는 거야? 모든 방향으로 있는 거야. 대기압 모든 방향으로 있습니다.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있는 거야. 됐어요? 없는 방향 없어. 그래서 봐봐. 아, 또 하나 이거 했지. 그럼 선생님 우리는 대기압을 있는 건데 왜 못 느껴요? 아까 선생님 귀에서는 좀 느낀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평상시에 못 느끼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평상시에 못 느끼는 거. 자, 그렇지. 우리 여기 뭐가 있어? 갈비뼈. 갈비가 있지? 됐니? 네 갈비뼈가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다. 그럼 밖에서 누르는 기압이 몇 기압이야? 그게 1기압이야. 1기압이란다. 그러면 니네 갈비뼈 안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내 기압과 안의 기압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형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란다. 알겠니? 그런데 만약 기압이 센 데를 가면 어떻게 돼? 그래, 쪼그라든단 말이야. 그 센 데가 어디야? 물속 깊은 곳. 니네 물속 깊은 곳 들어가면 어때? 몸이 엄청나게 쪼그라든다. 알겠니? 왜? 거기는 기압보다 뭐가 있어야 돼? 수압이 있겠지. 알겠니? 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기압이 작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 몸이. 그렇지. 부풀어난다.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몸이 부풀어서 터져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주복 같은 거 있지. 니네 그 우주복 전번에 선생님 어디서 봤는데 그 우주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지만 그 우주복 한 벌을 만드는데 한 176억인가 던데. 알겠니?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 그 하나 옷 하나가 엄청나게 겹겹이 만들어서 되는 거래. 왜 그러겠어? 그렇지. 그걸 입고 나가도 어떻게 해야 돼? 밖에 기압이 몇 기압이야? 거의 0기압일 거 아니야. 우주 공간은. 거의 공기가 없을 테니까. 나는 몇 기압이야? 1기압이지. 그럼 그 우주복이 그렇지. 나의 0기압을 1기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주복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복 함부로 만드는 거 못 만든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기 중에서 1기압 속에서 내가 잘 못 느끼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래? 내 몸속의 기압과 바깥쪽의 기압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 같기 때문인 거지. 됐어요? 우리 안구도 그래. 가끔 너희들 안경 쓴 친구들 많은데 안압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하지. 안구 속도 비어있단 말이야. 눈 안에도. 그러니까 그 안구의 압력도 밖의 기압하고 안 맞으면 눈알이 어떻게 돼? 그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굉장히 아파. 안압이 안 맞으면. 알겠어? 위험한 병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압이었습니다. 자, 요 실험은 되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제 톨리첼리라는 분이 최초로 기압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요 봐. 톨리첼리가 최초로 기압을 측정한다고. 그럼 이 기압이 어떤 원리야? 여기다 그냥 할게. 어떤 원리냐면 1m짜리 수는 금속이야. 수는 금속이야. 다만 유일한 무슨 상태야?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서의 금속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액체 상태의 금속이야. 수는. 됐어요? 그러면 수은을 1m를 가득 채운 다음에 됐니? 수은 수조관에다가 거꾸로 뒤집은 거야. 이렇게. 그럼 거꾸로 뒤집었는데 수은이 쭉 내려오다가 76cm 부근에서 저 수은 기둥이 멈추더라라는 거지. 저 수은 기둥이 멈추는데 76cm에서 왜 멈추냐고. 여기에 답이 있는가? 왜 멈출까라는 거야. 왜 멈추겠어?
자, 봐봐. 여기서 얘가 나오지. 수은이 내려오겠지. 그럼 수은이 나오면 바깥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 수은이 나오겠지. 그럼 바깥쪽으로 나오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수은이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요 표면에서. 됐어요? 요 표면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지. 근데 왜 안 올라오는 거야? 바깥쪽에서 누가 누르는 거야? 그렇지. 공기가 누르는 거야. 공기가. 그러니까 이 공기가 누르는 힘과 안쪽에서 수은이 올라오려는 힘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으니까 이 수면이 딱 멈춰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올라오려는 힘은 누구랑 같은 거야? 이 수은 76cm의 수은 기둥이 받는 뭐랑 같아야 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를 지구가 잡아당긴다 그랬지?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 중력과 같은 거야.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톨리첼리라는 분이 최초에 써봤는데, 아, 봐봐. 수은의 원소교가 얼마야? Hg. 몇 cm? 76cm. 그래서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랑 기압이 같더라라고 해서 76cm 바라고 읽는 거야, 이거를. 그래, 바라고 있는 거야. HG 수은 기둥을 바라고 해.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바라 그런지. 알겠어요? 이걸 밀리로 바꾸면, 센티를 밀리로 바꾸면 얼마나 돼야 돼? 760 밀리 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 760 밀리에 수은 기둥의 높이랑 공기가 누르는 디압이랑 어떻더라는 거야? 같구나라는 거야. 그걸 최초에 잰 사람이 누구야? 톨리첼리라는 사람이야. 도리첼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된 건데 내가 얘를 기울여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기울여도 무조건 몇 센치하고 같은 거야? 76cm하고 똑같은 거야. 됐니? 얘네들을 가느다랗게 만들어. 두껍게 만들든 가느다랗게 만들어. 얘를 아주 가느다랗게 만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됐니? 왜? 그걸 왜냐면 밀도 때 이런 거야. 수학으로 계산해 줘야 돼서 그래. 알겠니? 그래서 밀도하고 면적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중력은 mg고. 그러니까 안 그러려면 물리를 갔다 와야 해서 너희들은 그냥 일단 해놓고 나중에는 아마 내가 식으로 가르쳐 줄 것 같아. 너희들 물리 배울 때 중력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알겠니? 그래서 지금 토리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잰 건 얼마야?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랑 같은 거야. 됐니? 이걸 물로 실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로 실험하냐면, 자, 봐. 밀도는 뭐분의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야. 됐니? 그런데 얘가 76cm, 잠깐만 얘기할게. 76cm가 받는 중력이거든? 됐니? 그럼 중력은 mg인데, 봐봐. 이 밀도가, 됐니? 기억이 안 나냐? 13점 얼마더라? 13.6이란 말이야. 그럼 밀도가 13.6이면 선생님 봐라. 같은 중력이 필요하려면 요걸 곱하면 밀도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부피가 돼야 되겠지? 그럼 밀도 곱하기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수은 기둥이 받는 중력과 이 물이 받은 중력이 같으려면 질량이 같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 저게 76cm가 부피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질량이 같으려면 거기다 뭐가 곱하면 되겠어? 밀도를 곱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의 밀도는 얼마? 1. 수은의 밀도는 얼마야? 13.6. 그러니까 밀도가 몇 배 필요해? 13.6배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질량이 나오려면 물의 부피는 얼마 필요한 거야? 13.6배가 필요해. 몰라도 돼. 알겠니? 그러면 수은 기둥으로 재니까 76cm지 이걸 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76cm에다가 약 13.6배를 하면 물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물의 부피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약 얼마 나온대? 10m 정도 나와. 10.3m. 약 10m. 그러니까 저걸 물로 실험해도 되긴 하는데 물로 실험하려면 수은 기둥 높이가 10m짜리 수은 기둥 높이가 필요하겠지.
알겠니? 그래서 토리첼리는 수은으로 한 거야, 수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최초에 측정하니까 얼마야?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와 같다. 또는 약 얼마? 10m의 무슨 기둥의 높이와 같아? 물기둥의 높이와 같아야 되는 거야. 10m의 물기둥의 높이와 같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가 같은 거야? 센 거야. 기압은 엄청나게 센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머리 위에 얼마씩 머리 위에 있는 거야? 물. 10m에 해당하는 물이 머리 위에 있는 거란다. 알겠니?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바닷속에 나중에 이런 거 봐. 바닷속에 들어가면 얼마야? 약 몇 미터 들어가면? 바닷속에 몇 미터 들어가면? 약 바닷속 몇 미터 들어가면? 10미터 들어가면 너희들이 받는 기압이 몇 기압이 되겠어? 2기압이 되겠지. 왜? 공기가 1기압, 물 10미터가 1기압. 그러니까 니네 물속 10미터 들어가면 약 2기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나중에 기회 되면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해가지고 10m 같은 데 들어가 봐. 그럼 귀도 맹맹하고 막 코도 맹맹하고 막 엄청 힘들다고. 알겠어요? 스킨스쿠버는 다 해봤지? 스킨스쿠버도 안 해봤어? 이번 주에 봐. 알겠니? 수은기둥. 자, 스킨스쿠버를 안 해봤단 말이야. 선생님 스킨스쿠버 됐니? 선생님 스킨스쿠버로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의 선생님 군대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럼 뭘 받겠어?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그걸 몰랐단 말이야. 선생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안 됐네, 알겠어? 안 되겠구만. 그런 거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도 사전 조사를 통해서 카우스 군대는 갔다 왔는지, 그거 스토킹 아닌가요? 그건 스토킹이야? 그래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 아는 거야. 오늘 이번 주 이제 알았지? 맨날 가서 스킨스쿠버 하고 그다음에 온유는 군대 어디 가고? 남자는 해병대지, 그지? 설마 뭐 육군 나부랭이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우리 설마 그럼 저렇게 그지? 운동회하고 저렇게 시커먼 쭉쭉한 애가 막 육군 같은 데 가봐. 안 맞겠지? 일단 남자는 해병대 딱 가서 뭣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됐니? 10m 지하 바닷속 10m 수영하면서 왔다. 지금 내가 느끼는 기압이 2기압이구나 딱 느끼는 거지. 20m 딱 들어가면 뭐라 하면 돼? 3기압을 느끼고 있네. 딱 그러면 되는 거지. 됐니? 배우면 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맞지? 오케이. 됐어요. 한 주 동안 해병대 가자. 정 안 듣던 한 주 동안이라도 갔다 오라고. 해병대 캠프 같은 거 옛날에 있었어. 유행하고 그랬는데 요즘 모르겠네. 자, 어느 지역에서 길이가 1m인 유리관에 수은이 가득 채우고 담긴 것입니다. 76cm가 되는 곳에 수은 기둥이 내려갔습니다. 기압은 몇 기압입니까? 76cm입니다. 몇 기압? 1기압. 나 이런 거 창피하게. 수은 기둥보다 현재보다 수은 기둥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봐라. 기압은 저 수은 기둥의 높이하고 무슨 관계가 성립하겠어? 비례하겠죠. 당연히. 기압이 세면 누르는 힘이 세니까 얘가 어때요?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왔겠지. 기압이 작은 데 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누르는 힘이 작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많이 내려와 버렸겠지. 됐어요? 어디 가냐? 왜, 뭘 고민해? 해병대 갈까 안 갈까 고민하고 있어서? 참, 그런 걸 고민해. 알겠니? 멍하게 내가 해병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다고? 애가 괜찮네. 그지? 다시 보세요. 수은 기둥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면, 그래서 높아진다 그러면 기압도 높아집니다. 기울인다 그래서 높이의 변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높이, 그렇지. 일정하다 해야 되겠네. 굵어지면 변화 없어. 굵어져도 변화는 없습니다. 굵기가 굵게 하면 일정하다가 답이 돼야 되겠죠. 이런 쪽팔리는 걸 가리키는 거야.
지금 우리 집에서 이것을 보고 있을 우리 동훈이는 그지? 뭐 이렇게 쉬운 걸 배워 그러겠지? 현장에선 애들이 어려워했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호!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짜잔! 짠짠! 그래서 기압은 단위로 쓰세요. 기압에 단위를 쓰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얼마? 76cm의 수은 기둥의 높이랑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걸 파스칼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나중에 수학으로 배워. 파스칼이라는 단어는 뭐야? 가로, 세로 1m당 받는 힘을 파스칼이라 그래. 알겠니? 가로, 세로 1m당 받는 힘을 파스칼이라 그러고 앞에 저 H는 뭐야? H는 헥토고 헥토는 100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100. 100. 그러니까 봐. 1000, 13, 헥토, 100, 파스칼 이란 뜻이야. 알겠니? 그럼 이거 봐봐야지. 봐. 그러면 우리 대기압이 어느 정도로 세? 1, 10, 100, 1000만, 10만 뉴턴의 힘을 가로, 세로 1m당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머리 위에서 얼마 힘으로 누르는 거야? 약 10만 뉴턴의 힘으로 누르는 거야. 10만 뉴턴이 어느 정도예요? 아, 이거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얼마야? 10뉴턴이 약 1kg이야. 예? 알겠니? 그러면 공 하나만 지우면 1kg 되겠지? 킬로그램 바뀌겠지? 됐니? 그러면 10130kg만큼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머리 위에 1, 10, 100, 1000만. 니네 머리 위에 10,000kg의 약 공기를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야. 그럼 물 10m 아래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물 10m 아래 들어가면. 그 이기압이 그렇지, 이기압인 거지. 어마무시한 거지. 1000kg의 그래. 무게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마무시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대기압이 뭐 작은 생각하면 안 돼. 니네가 못 느낀다고, 에이! 이거 얼마나 된다고. 안 돼. 알겠니? 약 10,000kg의 공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선생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 어깨가 무거운 거야. 알겠니? 너희들하고 다르지? 선생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맨날 어깨가 아프잖아. 왜? 10,000kg. 오휴.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알겠니? 어디 또 가는데? 어디 가려고 자꾸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해병대 가려고? 괜찮아. 그 해병대 정도는 뭐 그냥 내 머리 위에 10,000kg의 공기도 이고 사는데. 됐니? 아유, 해병대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누나한테 다 얘기해놔서 잘 배웅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그래서 1기압은 76cm 수은기둥 양 1013 헥토파스칼 약 물기둥 10m의 높이를 그러니까 너는 물기둥 10m짜리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거야. 아, 내 어깨가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이런 건 창피해서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마나. 그래서 기압은 뭐에 따라 좀 달라져?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많아, 작아?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커, 작아? 작은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은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은 거야. 그래서 공기가 계속 움직여서 특정 장소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라 기압이 작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이런 건 뭐 그지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이야. 오휴. 갔더니 얼마가 돼야 돼? 기압이. 에베레스트 산이야. 기압이 얼마가 돼야 돼? 약 200기압밖에 안 되는 거야. 200 헥토파스칼. 그래. 200 헥토파스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약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인데 그러니까 약 얼마야?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니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들어. 기압에 따라서도 너무 힘들어. 알겠니? 몸이 매우 어렵단 말이야. 우리 몸 자체가 몇 기압에 적응되어 있어? 1기압에 적응되어 있는데 5분의 1기압이면 되게 어렵단다. 어지럽고. 됐어요? 공기가 위쪽으로 갈수록 공기가 많아서 그래, 적어서 그래? 적어서 그렇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람, 와,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니까 바람이 불거든 오늘 바람이 많이 불거든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네. 어떤 날은 바람이 적게 불어, 어떤 날은 바람이 적게 불어,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불어, 어떤 날은 바람이 적게 불고, 어떤 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됐어요? 바람 왜 불어? 바람이요? 기압차.
그래,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건 아주 쉬운 거야.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지. 물에 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잘 보자. 봐봐. 그냥 지면 그릴게. 여기는 A야. 여기는 B야.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 기압이 센 거야. 근데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누르는 힘이 매우 작은 거야. 그럼 저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세고 여기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지. 기압 차이가 발생했겠지. 됐니?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거야.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겠어? 그렇지. 바람이 기압이 큰 곳에서 바람은 약한 쪽으로 부는 거야. 그래서 기압이 큰 쪽에서 기압이 작은 쪽으로 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저 뒤에 배울 건데 기압이 큰 걸 우리 뭐라 그래? 고기압이라 그래. 기압이 작은 걸 우리 뭐라 그래? 저기압이라 그래. 그러니까 바람은 언제나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기상예보에서 바람이 셀 때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바람이 셀지 약할지 알았던 거야? 그 기압 차이가 측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쉬운 거야. 그래서 동해안의 기압과 서해안의 기압을 측정하거나 남해안 기압을 측정하거나 그러니까 각 지점의 기압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A, 여기 B 거의 기압 차가 안 발생하더래. 거의 기압이 차이가 안 나더래. 바람 불어 안 불어? 안 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는 바람 불어 안 불어? 안 부는 거야. 저 앞이나 여기나 그 기압이 거의 똑같지. 근데 가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어때? 엄청 세게 불 때가 있지. 우리 강의실의 기압과 창문 밖의 기압이 달라. 그럼 창문 열면 어때? 기압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람이 불거나 들어가거나 바람이 나오거나 하겠지. 그럼 창문 닫으면 어떻게 돼? 다시 기압 차이가 안 발생하겠지. 안 발고. 그러니까 바람은 왜 부는 거야?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럼 바람이 세게 분다. 기압 차이가 많이 받는다. 기압 차이가 적게 난다. 바람이 약하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공기가 가열된 데가 있어. 공기가 뜨거워. 그럼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겠어, 하강해서? 상승하겠지. 근데 공기가 차가우면 어떻게 돼야 돼? 하강하겠지. 그럼 공기가 하강하는 데는 기압이 어떻게 돼? 공기가 누르니까 기압이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됐니?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니까 나를 누르는 힘이 작겠지. 그럼 얘는 저기압, 얘는 고기압. 얘는 저기압, 얘는 고기압.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야.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알겠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항상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고기압에서 어디로 분다고? 저기압으로 붑니다. 됐니?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바람이 세다. 기압 차이가 세면 바람이 센 거야. 알겠어요? 우리 강의실은 지금 거의 기압 차이가 없죠? 바람이 안 부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이렇게. 됐어요? 자, 봐. 어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암기 싹이야. 상태가 안 좋은데? 너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오늘? 너 해병대 가려면 아직 멀었어. 몇 년은 있다가. 한 5년은 있어야 돼.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고. 됐니? 이건 이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원리가 쉬우니까. 됐어요? 원리가 쉬워. 있어. 그래서 봐. 해류풍. 자, 내가 얘기를 하나 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자.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어. 북풍이야. 무슨 뜻이야? 그렇지. 오는 쪽을 바람의 이름으로 쓰는 거야. 북풍. 그럼 뭐야? 북쪽에서 분다야. 자, 동풍이 분대. 무슨 뜻이야? 동쪽에서. 그러니까 바람의 이름은 불어 오는 걸 쓰는 거야. 알겠니? 자, 봐. 해풍이야. 무슨 뜻이야? 바다의 자. 그렇지. 바다에서 부는 거야. 육풍이야. 그러면 여기서 육지에서 부는 거야. 그래서 해륙풍은 바다에서 육지인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걸 해륙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해륙풍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가 있어.
우리 얼마 전에 2학년 때 비열을 배웠는데 비열이 뭐지? 비열. 비열. 비율이 뭐더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 비열이 작은 애가 있어. 비열이 작다.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비열이 작은 애들은 온도 변화가 너무 커. 그러니까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빨리 냉각되는 거야. 그 비열이 작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 금속들이 있었어. 금속. 알겠니? 비열이 큰 걸로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을까? 물이 있었어.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큰 거야, 물은.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크다고.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됐니? 그럼 무슨 말인지 봐. 낮이야. 그러면 태양이 떴지. 누가 뜨거워? 바다가 뜨거워? 육지가 뜨거워? 육지가 훨씬 뜨거운 거야. 그럼 이게 육지가 뜨거우니까 이것도 봐봐. 육지가 뜨거우니까 봐봐봐. 육지가 뜨겁대. 육지가 뜨거우면 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육지가 뜨거워. 이게 바다인데 육지가 뜨거우면 그 육지가 뭐 하겠어? 공기를 가열하겠지.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공기, 여기 있는 공기가 따뜻하고 됐니? 그러면 바다 쪽의 공기가 훨씬 더 뭐하고? 차가운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내려오겠지. 됐어? 그럼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야? 그렇지. 바다 쪽이 고기압. 공기가 누른 압력이고. 쟤는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지. 그래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불어야 돼?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거야. 얘 이름은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 됐니? 언제? 태양이 있을 때, 낮에. 그래서 이제 여름에 바닷가를 가면 해변가에 누워있으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올 거야. 그걸 느끼면서 뭐라 그래? 아우, 해풍이네. 그러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그래, 기압 차에서 발생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됐니? 누구 때문에 그래? 육지의 비열이 작아서 그래. 자, 반대로 밤이야. 밤이야. 바다야. 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역시 육지는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육지가 냉각이 빠른 속도로 냉각되는 거야. 밤이 되면. 냉각이 엄청나게 빨리 됐어. 냉각됐습니다. 와우, 냉각됐어. 냉각, 차가워, 냉각. 그럼 어떻게 돼? 땅이 차가우니까 땅 때문에 이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차가운 거야. 찬바다. 찬 공기라고 쓸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닷가 쪽의 공기가 어때야 돼? 따뜻한 거야. 오호. 그럼 어느 공기가 더 뜨거워? 바다 공기가 더 따뜻해. 그럼 바다 공기가 따뜻하니까 이 공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고. 저쪽 공기는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야 되고? 내려가고. 그럼 누가 고기압? 육지 쪽이 더 고기압. 됐니? 바다 쪽이 더 저기압. 그럼 바람은?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육지에서 바닷가 쪽으로. 무슨 풍이라 그래? 육풍이라고 하는 거야. 육풍. 됐어요? 그래서 해변에 가면 낮에는 해안 쪽에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바람 방향이 두 번씩 바뀌는 거지. 바다에서 불어왔다가 육지에서 불어왔다가. 알겠니? 그 다음에 여름에 바닷가 가서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어머, 바다가 바람이 바닷가에서 불어와. 밤 되니까 엄마 이번엔 밤이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엄마가? 저걸 그냥 아휴. 알겠니? 그럼 안 돼. 알겠니?
그러니까 바닷가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 딱 해변에 누워갖고 엄마 해풍이 분다. 육지의 비열이 작아서 그래. 그럼 밤에 또 바닷가 산책할 때 엄마 육풍이 불지. 이유는 육지의 비열이 작아서 그래. 그래서 낮에는 바다가 고기압이었고 밤에는 육지가 고기압이네. 하루의 바람이 이렇게 바뀌어. 이것을 엄마 해류풍이라고 해. 딱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야 엄마가 아 새끼 카오스 보내놨더니 똑똑해졌군 그러는 거 알겠니? 카오스가 다녔는데도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고 엄마 바람 분다. 바람 졸라 세다. 추워. 그러면 아휴, 비싼 학원비 내 보내놨더니 되겠어 안 되겠어? 한 주 동안 하면 안 돼. 됐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런 걸 무슨 풍? 해류풍. 하루에 바람 방향이 2번씩 바뀌는 겁니다. 해류풍. 근데 이게 원리가 똑같은 거야. 어떤 원리랑 똑같은 거야? 계절풍이랑 원리가 똑같은 거야. 계절풍이랑. 봐봐. 계절풍. 됐니? 봐봐. 이걸 모르니까 또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됐니? 봐봐. 여름이래. 그럼 육지가 뜨거워, 바다가 뜨거워? 육지가 훨씬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우리나라는 육지가 뜨거우니까 육지가 주로 저기압. 바다가 더 차가우니까 주로 고기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여름에. 그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그러니까 공기 중에 뭘 많이 갖겠어? 수증기를 많이 갖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에 뭐 하겠어?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 그래서 어때?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은 거야. 알겠니? 또 무식하게 왜 여름에는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은 거야? 급급하게. 아 참. 그러면 어떻게 돼? 아야 저 새끼 머릿속은 불쌍하다 이런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 대야. 다음에 남자친구한테 아 여름에 이렇게 수증기 습도가 높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알겠니? 한주. 다음에 똑똑한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그 친구한테 야 나 여름에 습도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친구가 안녕히 계세요. 그런단 말이야. 알겠니? 바로 티가 나겠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불어와서. 왜 그런 거야? 바다가 온도가 더 낮고 육지가 더 뜨거워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온이 육지가 더 뜨거우니까 육지가 저기압. 그래서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봐, 겨울이야. 지금 겨울이지? 와우. 온도가 춥지? 그러면 추워. 그럼 육지가 더 온도가 빨리 떨어져? 바다가 먼저 빨리 떨어져? 육지가 훨씬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바다가 더 따뜻하고 육지가 겁나 차가운 거야. 그러면 육지가 차가우니까 얘가 있는 공기덩어리가 더 차갑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무슨 기압? 고기압. 여기 무슨 기압? 저기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이쪽 시베리아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에는 항상 어때야 돼? 매우 건조한 거야. 엄청 건조한 거야. 그래서 겨울에 산불이 나거나 특히 막 봄에 산불 나면 안 꺼지고 꺼지기 힘들고 막 그러는 거라고. 됐어요? 여름엔 산불 걱정 별로 안 하지? 왜? 공기에 수증기의 양이 많으니까 불이 안 붙어. 알겠니? 여름에 산에 불을 내고 싶어도 안 나. 불이 붙어야 말이지. 왜? 공기 중에 뭐의 양이 많아서 그래? 수증기가 많아서. 근데 겨울에는 그래 그냥 성냥불 갖다 대면 바로 다 타버린다. 알겠니? 그래서 건조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하지 알겠니? 또 어디 가서 또 그러면 한 주 됐어 안 되겠어? 어머 추운데 왜 이렇게 건조한지 모르겠어. 겨울에는 왜 이렇게 건조하니? 나 막 이 막 피부 막 갈라지는 거 봐. 그러면 어떻게 해? 안녕히 계세요 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똑똑해야 여자친구도 만나는 거야.
왜?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렇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계절에 따라서 바람이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걸 무슨 풍이라 그래? 계절풍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4계절을 가르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의 바람 방향이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바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어? 오는 쪽을 쓰는 거야. 그래서 겨울에는 어디서 불어와? 육지에서 불어온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어때? 대륙에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너무 쉽죠?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되게 쉬운데 옛날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외우는 애들 봤다고. 그게 저였어요. 알겠어요? 생으로 외우면 너무 힘들어. 공부량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알면 쉽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봅시다. 이런 거 봐. 너무나 쉬운 거지. 요것도 봐. 이 책에서 여기 있네. 바람의 원리인 거야. 이게 아주 쉬운 거야. 자, 봐. 향 있지, 향. 향이 뭔지 알아? 그래, 향. 제사 때 피우는 향, 연기. 근데 봐라. 이쪽은 뭐 있어? 얼음. 이쪽은 따뜻한 물이야. 그리고 가운데다가 향 연기를 피워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느 쪽이 공기가 차가워? 얼음 쪽이 공기가 차갑겠지. 그러니까 얼음 쪽이 공기가 차가우니까 얼음 쪽이 고기압. 그러면 이쪽 따뜻한 쪽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공기가 상승해 버리겠지. 저기압. 칸막이를 뒀다가 칸막이를 추면 향 연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뭐 이런 게 우아야. 아니 그좀 작은 소규모로 해도 그럼요. 싫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된단 말이야. 집에서도 뭐야? 저쪽은 난로가 있고 이쪽은 난로가 없으면. 그렇지. 이쪽은 공기가 차고 저쪽은 따뜻하고 그러겠지? 그러면 집에서도 어떻게 돼? 바람이 불겠지. 천천히. 물론 기압 차이가 많이 나면 더 좋겠지만 집에서는 그럴 리 없지만 선생님 집은 워낙 넓단 말이야. 너네처럼 이렇게 단칸방에 사는 사람 아니란 말이야. 저는 굉장히 왜? 알겠어? 예. 좀 살잖아, 선생님은. 알겠니? 이것들이 아주. 응? 됐어요? 위로가 된다고? 왜? 가끔 잃어버려. 집에서, 그지? 이쪽 방에서 잤다가 가끔 저쪽 방 가서 자는데 내가 왜 여기서 깼지? 가끔 놀래. 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내가 풀어줄 만한 수준의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 그죠? 이런 거 봐. 풀어줄 만한 수준이 없다. 가와 나는 부른 바람을 비교합시오.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가 이름부터 써볼까? 이름 어떻게 써야 된다 그래서? 불어 오른쪽을 쓴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는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 가가? 해프. 됐니? 나가 뭐야? 육풍. 점. 됐어요? 풀어주려고 그랬더니 수준이 떨어져서 안 푸는 거야.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됐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나는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앉아서 껌 씹는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자, 갑니다. 기단. 기단. 응? 기단. 그래, 기단은 몰라. 단어를 몰라서 그래. 아주 쉬운 거야. 기단 뭐야? 공기덩어리. 기단 뭐라고? 공기덩어리. 알겠니? 다시. 그래서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성질의 지표와 비슷해진 큰 공기덩어리 기단. 그냥 공기덩어리 기단. 알겠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기단. 그 다음에 봐. 기단의 성질인데 이런 거 되게 쉬워. 잘 봐. 이것도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나 봐야 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중위도에 속해. 그럼 우리나라를 반쯤 자르면 잘 봐야 돼. 우리나라를 좀 자르자고. 이렇게 잘라. 이게 잘라. 그러면 이 반쯤 잘라서 위에를 뭐라 그래 우리가? 고위도라 그래. 그럼 고위도는 추울까 더울까? 겁나 춥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쯤 잘라서 이 아래로 내려오면 고위도라 그래 저위도라 그래. 그렇지. 그래서 잘 봐. 우리가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나 봐야 돼.
이쪽에서 공기덩어리들이 주로 발달해. 막 공기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막 큰, 오랫동안 공기덩어리가 발달한다. 그럼 저기가 시베리아라는 동네야. 그러니까 시베리아라는 동네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기가 머물면서 발달해. 그래서 저기서 공기덩어리가 발달했다 그래서 저 새끼가 이름이 시베리아 공기덩어리. 시베리아 기단. 아, 이걸 시베리아 기단이라 그래. 옛날에 나한테 아주 당황했던 놈이 하나 있는데 시베리아 기단을 서술형으로 썼는데 이게 시벨로마 기단이라고 써가지고 아주 자기도 몰랐대. 쓰다 보니까 시벨로마라고 썼대. 나는 그런 연병할 놈을 본 적이 있었어. 알겠니? 와, 너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 시험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대. 그리고 채점할 때 알았대.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지? 얘는 뭐라고? 시, 베, 리, 아야. 이게 어떻게 시벨로마가 되냐? 야, 진짜 대단하지, 걔는? 그래, 난 그런 엄청난 학생도 가르친 적이 있어. 알겠니?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럼 저 봐라. 저 기단의 성질은 어떨까? 그렇지, 똑똑하네. 왜? 아, 차가운 데서 지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차가운 데서 만들었으니까 어때? 아주 차가운 공기덩어리야, 한냉. 그래, 한냉. 한냉이 차다라는 뜻이 한냉. 한자지? 그 다음에 저게 공기덩어리가 육지에서 만들어졌을까? 바다에서 만들어졌을까? 육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수증기가 공급이 안 돼. 그럼 건조한 공기덩어리겠어? 습도가 높은 공기덩어리겠어? 그래, 건조한 거야.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을 쓰세요. 그럼 성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새끼 어디서 만들어졌어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 그럼 육지에서 만들어졌고 고위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어때? 차고 건조한 기단이야. 그럼 저 공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오면 우리나라 날씨는 차고 건조한 날씨가 되겠지. 그래, 겨울이야. 그치? 그 다음에 봐. 여기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져. 여기서 엄청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져. 어마무시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져. 그럼 여기는 어떤 공기덩어리야? 이 지역을 북태평양이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북태평양 뭐라 그래?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공기덩어리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라 그래. 그럼 여기가 중위도, 고위도, 여기는 저위도. 그럼 저위도니까 얘는 뜨겁게 해서 차갑게 해서 엄청 고온이야.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져? 바다에서 만들어져? 육지에서 만들어져? 그렇지, 바다. 그렇지, 다습하겠어? 건조하겠어? 습하게. 다습. 그러니까 이 공기덩어리가 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어? 겁나 뜨겁고 습도가 높겠지. 어느 계절이야? 여름. 얼마나 쉽냐고. 그래. 알겠니? 그러니까 제가 올 때는 겨울, 얘가 올 때는 그래. 자, 이제 그렇지. 이제 똑똑한 애들 알지? 그럼 봐라. 여기는 바다야. 여기는 오호츠크해라는 바다야. 일본 애들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야. 바다야. 바다니까 어떻게 되겠어? 다습.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야, 저위도야? 겁나 고위도야. 그러니까 차가워, 더워? 차가워, 한냉. 그래. 그러니까 이 바다 공기 덩어리가 온단 말이야. 됐니? 그럼 제가 오지. 제가 와. 그럼 차고 습한 공기가 와. 알겠어? 저 언제야? 차고 습한 공기 언제 오게? 가을? 봄인가? 그래, 봄에 와. 저게 초여름. 봄이라는 말은 초여름에 와. 초여름. 그러니까 초여름은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 봐봐. 초여름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해가 나면 따뜻해. 누구 때문에 뜨거? 해 때문에 뜨거운 거야. 근데 해가 지면 쌀쌀해. 공기는 차갑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초여름이라는 건 뜨겁긴 뜨거운 건 태양열 때문에 뜨거운 거고 해가 지면 밤에는 쌀쌀한 거야. 근데 이 새끼는 밤에도 더워. 알겠니? 밤에도 더운 거야. 해가 져도 공기가 뜨거운 거야. 얘는 해가 지면 일단 공기가 차가워. 그래서 이게 초여름.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동네에서 오는 거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위도에서 와, 이렇게. 여기가, 우리랑 위도가 비슷한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온난해. 우리가 중위도니까 얘는 온난해. 온난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육지에서 와, 건조해. 온난하고 건조하단 말이야. 제가
양쯔강 기단이야. 공기덩어리가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져? 양쯔강 유역에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육지야 바다야? 육지야. 위도가 우리랑 비슷하니까 약간 온난에 가까운 거야. 저 새끼 언제 와? 봄, 가을에 와. 그래, 봄에. 그래서 봄에 오면 어떻게 돼? 따뜻한데 건조한 공기가 오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얘 때문에 연별, 그지? 욕하면 안 되고. 알겠니? 여기에 뭐 있어, 이렇게? 그렇지, 뭐 있어? 그래, 먼지가 있단 말이야. 요 먼지를 얘가 끌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황사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 또는 이 겨울철 공기도 이렇게 오면서 황사를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황사가 언제 와? 봄이나 겨울에 강한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름엔 거의 우리는 황사가 나타날 수 없어. 이렇게 여름에 얘가 오니까 이렇게. 알겠니? 여름엔 더워서 문제지 황사나 미세먼지는 큰 걱정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그러니까 요즘 미세먼지 안 좋고 황사 안 좋지. 계절적으로 지금 뭐가 와서 그래?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래. 저 중국 쪽에 뭐 있어? 저쪽에 있는 사막 이름 알아? 고비 사막. 그래. 사막 중국 쪽에서 여기에 그 사막이 있어 이쪽에. 알겠니? 넘을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고비 사막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거기에 뭣도 많아? 양쯔강 유역에 저쪽에. 그래 공장들도. 저 새끼들 공장을 자꾸 저쪽에다 만들어. 됐니? 내가 저기 그 스님하고 되게 친한 분이 있거든. 핑인데 자주 먹는. 그래서 왜? 나랑 친해. 핑. 뭐야 플레임은 하지 말고 난 친한 핑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지금 핑인지 팅인지 알겠어. 그분이 공장을 저쪽에다 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오는 먼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되는 거야? 봄, 그 다음에 겨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단이 뭘 결정하는 거야? 그렇지, 계절, 날씨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뭐 하는 거야? 외우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냥 안 외워. 왜? 그 이름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이름이 무엇을 결정해? 그 기단의 성질을 결정하지. 첫 번째, 어떤 성질이 어떻게 결정했어? 여기 써 있어, 이렇게. 그래서 잘라서, 건조해? 육지야. 습해? 바다야. 그 다음 위아래로 자르면 아래쪽에 있어? 더워서. 위쪽에 있어? 추워서.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양쯔강, 오호츠크의 계단, 북태평양이다. 시베리아야. 시벨롬하고는 전용 관계 없는.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란다. 되게 쉽죠? 이거 외워야 돼. 자꾸 이름이 나와서 그래. 알겠니? 얘 누구? 시베리아 계단. 시베리아 계단. 얘 뭐? 북태평양 계단. 얘는 뭐라고? 오호츠크의 계단. 얘 뭐라고? 양쯔강 계단. 계단은 이름을 뭘로 쓴다고? 발생지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다고.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됐니? 어디 가서 외국에 가서도 그 동네에서도 그럴 거 아니야. 됐니? 캘리포니아 기단이야. 그럼 캘리포니아 기단이면 어디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공기덩어리가 만들어졌나 보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고 이렇게. 기단은 변해. 이건 다음에 우리나라 날씨 배울 때 나올 건데 봐봐. 차고 건조한 공기야. 그러면 한 번 만들어진 공기가 차고 건조한 공기라면 그냥 끝도 없이 걔는 차고 건조한 공기야? 아니지. 얘가 만약에 바다를 지나면 건조했던 공기가 어때? 바다로부터 그렇지 습해져 버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차가운 공기덩어리였는데 만약에 바다가 따뜻한 바다라면 수증기도 공급되지만 뭣도 공급되겠어? 열도 공급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인데 여기를 지나면서 따뜻하고 뭐한 공기덩어리 돼버려? 습한 공기덩어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기덩어리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변할 수 있다. 기단의 변질인 거야. 변질인 거야. 알겠습니까? 기단은 변해 안 변해? 겁나 변할 수 있어. 특히 이렇게 바다를 지나면서 아직 날씨를 못 배웠는데 하나 더 봐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무슨 기단이야?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럼 얘가 무슨 기단이야? 차고
건조한 공기야. 근데 어디를 지나? 우리 서해를 지나. 서해가 겨울철에는 저 공기보다 훨씬 더 따뜻해. 왜? 저 시베리아 기단은 영하 50도 막 그렇게 되는 공기 덩어리야. 알겠니? 영하 50도가 넘는 공기야. 굉장히 온도가 낮은 거야. 근데 서해 바다가 아무리 차가워도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오면서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그렇지. 바다를 지나면서 습하겠지. 됐니? 그러니까 저 공기 덩어리가 아까처럼 그려보면 됐니? 오면서 요런 공기 덩어리였는데 오면서 수증기가 공급되겠지. 근데 오면서 어떻게 돼? 따뜻해지겠지.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러면서 공기 덩어리가 어때?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상승하면서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눈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이 어디게? 그래. 제일 많이 오는 건 서해안이야. 동해안이 아니야. 왜? 바다를 지난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서 상승하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 군산, 인천 이쪽에 눈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야. 강원도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야. 강원도는 지대가 높아서 눈이 많이 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같은 평지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이쪽에 눈이 많이 오는 거야. 막 많이 올 때 막 1m, 2m씩 온단 말이야. 근데 대관령 산꼭대기도 1m, 2m씩 오잖아요. 그런 지대가 높아서 그런 거고. 원리가 다른 얘기야. 됐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날씨에서 뭐 배워? 눈비 내리는 원리 할 때 배울 거고 지금은 뭐 하라는 거야? 기단의 변질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단이 뭐야? 그렇지. 공기덩어리. 그럼 그 공기덩어리의 성질은 누가 결정해? 발생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 발생지는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 두 개 뭘로 나누면 돼? 위도가 높냐, 낮냐. 높으면 찬 공기, 위도가 낮으면 따뜻한 공기.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가 바다야, 육지하로 결정하는 거야. 바다면 수증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지. 다습한 공기 덩어리. 육지면 그래, 매우 건조한 공기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날씨가 굉장히 쉬운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니? 시험도 봐야 되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 날씨는 뭐 한다고? 건조한 걸. 외워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름철 공기는 다습한 걸 안다. 왜 다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지를.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